감히 내 비행기표를 취소해? 이혼했어도 결제는 하고 꺼져야지. 이혼 3일 만에 며느리 돈을 훔쳐 호화 칠순 여행을 떠나려던 시어머니는 출국 5분 전 모든 카드가 정지되자 공항 한복판에서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차갑게 비웃었죠. 전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아줌마 누구시라고요? 유나는 피식 웃으며 가장 우아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떨어뜨릴 신호탄이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그토록 떵떵거리며 군림하려던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매일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자신의 끔찍한 업보를 치르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그 통쾌한 역전극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화려한 칠순 여행복으로 한껏 멋을 낸 영숙과 동창들이 특등급 항공사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영숙은 보란듯이 며느리의 가족 카드를 꺼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출국장 들어가기 딱 5분 전이다. 안에 들어가서 샴페인 마시기 전에 내가 기분이다. 우리 동창들 좌석 전부 1등석으로 싹 업그레이드 해줘요. 일시불로. 하지만 단말기에 카드가 긁히는 순간 결제 오류 안내음이 울리며 카운터 앞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로 정지된 카드입니다. 게다가 방금 전 카드 명의자 본인이 기존 예약된 항공권까지 전면 취소하셨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전용 회원 카드를 내밀며 거드름을 피우던 영숙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게 우리 며느리가 풀코스로 싸주는 최상위 전용 칠순 여행인데 아가씨가 전산을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일을 이따위로 해.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해. 하지만 모니터를 확인한 직원의 단호한 대답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숙의 뒤에서 부러운 눈길을 보내며 들떠있던 동창들의 표정도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구두 굽을 끌며 거리를 벌리는 동창들 사이로 조롱 섞인 귓속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어머, 영숙아. 너희 아들 벤처 사업으로 떼돈 번다더니 고작 카드값 몇 푼 못 막아서 비행기도 못 타는 거야? 급 안 맞게 진짜 꼴사나워서 원. 동창 최마담이 입꼬리를 비틀며 정곡을 찔렀습니다. 평생을 남의 돈으로 허세를 부리며 고상한 귀부인인 척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피땀을 쥐어짜 만든 가짜 왕관이 가장 찬란해야 할 칠순 여행길에서 그것도 평생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던 동창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수치심이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모멸감에 호흡이 가빠진 영숙은 짙은 화장이 뜬 이마 위로 굵은 식은땀을 뚝뚝 흘렸습니다. 칠순이라고 며칠 전부터 옷과 가방을 맞춰가며 들떠있던 마음이 그 순간 동창들 앞에서 한꺼번에 바닥으로 꺼져내리는 듯 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난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급히 명품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는 전며느리 유나의 번호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영숙의 탁한 눈동자에 불안감과 분노가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통처럼 소란스러운 출국장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최고급 귀빈 전용 라운지. 먼지 한 톨 내려앉지 않은 고요하고 우아한 공간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명품 정장 차림의 윤아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대리석에 닿으며 내는 맑은 울림이 팽팽한 정막 속에서 한 줄기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는 액정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길고 짙은 속눈썹 아래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시선을 띈 채 그 건조한 진동을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무급식모처럼 착취당하며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했던 끔찍한 세월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떠한 슬픔이나 감정의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지난밤 퀴퀴한 찜질방 구석에서 모두 말라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느릿하게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윤아의 움직임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영숙의 앙칼진 고함이 고막을 찌르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못된 것아. 감히 시어머니 비행기표를 취소해. 네가 드디어 미쳐 돌아가는구나. 악에 바친 늙은 여자의 찢어지는 비명에도 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라운지의 정적을 가르고 통신망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표를 취소한 게 아니라 제 명의 카드가 부정 사용되어 도난 신고를 한 것뿐이에요. 뭐, 도난? 가족 없이 자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따박따박 말대꾸야. 주제 파악 못하고 집구석에서 쫓겨났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이혼했어도 내 칠순 여행 결제는 다 마무리하고 꺼져야 할 거 아니야. 끝까지 낯짝 두껍게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인 양착각하는 파렴치한 인간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훔친 돈으로 호화 여행을 가려 하면서도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도 당당하게 남의 피를 빨아먹으려 들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작태였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가치조차 없다는 듯 옅은 숨을 내쉰 윤아는 길길이 날뛰는 영숙의 목소리를 가차없이 짓누르며 15년의 종속을 완벽하게 끝내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전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남의 카드로 함부로 출국하려는 건 명백한 범죄죠. 죄송한데 아줌마. 누구시라고요? 자신의 할 말만 가장 건조하고 단호하게 뱉어낸 윤아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칼로 베어낸 듯 무참히 끊긴 통화 너머 공항 한복판에 서 있던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거 사. 대답 없는 휴대전화를 쥐고 핏대를 세우며 발악하던 영숙은 결국 자신이 끌고 온 짐가방 위로 추하게 엎어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발걸음으로 공항 바닥을 지지기며 걷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천이 다 드러나 동창들의 비웃음을 받는 처참한 늙은이의 몰골만이 덩그러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아는 라운지 창밖으로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풍경을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담아냈습니다. 단 한 번의 고성이나 감정 폭발도 없었지만 그녀의 곱게 펴진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액정을 두드려 담당 변호사에게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준비한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오늘 아침 들어간 자금 동결 조치 끝까지 유지해 주시고요. 실버타운 계약 취소 통보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자가 전송되고 액정 화면이 꺼지는 순간 윤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냉담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화려한 사치를 꿈꾸던 영숙의 여행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남의 등골에 기생해온 파렴치한들의 완벽한 파멸이 마침내 그 무거운 닻을 올린 참이었습니다. 유나는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천천히 기울이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랜 기간 집안의 자산 흐름을 직접 관리해 왔기에 숫자와 계약서에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시댁의 수상한 자금 이동을 눈치채고 조용히 횡령 증거를 모아두었던 것이죠. 그녀가 손에 쥔 두툼한 서류 안에는 지난 15년간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끔찍한 착취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 탐욕의 시작점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눈을 찌르는 도심 한복판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 전용실, 푹신한 벨벳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정영숙은 코끝을 찌르는 고급 가죽 냄새를 한껏 들이마시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가방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마담, 그리고 얘들아. 이거 다 내가 시원하게 쏘는 거니까 하나씩 골라 잡아.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또 투자로 대박을 쳐서 나한테 품위 유지비하라고 억 단위로 꽂아주지 뭐니. 영숙이 콧대를 세우며 신용카드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거만하게 던져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돌표면 위를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카드는 다름 아닌 전며느리 유나의 피땀이 서린 가족 카드였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동창들은 호들갑을 떨며 가방을 집어들고 영숙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영숙의 입가에 기괴할 정도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전 연탄재가 뒹굴던 시장통 바닥에서 악착같이 버티던 시절, 영숙은 바로 저 동창들에게 옷에서 썩은 내가 난다며 벌레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그 뼈저린 수치심이 영숙의 가슴팍에 모처럼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내가 전현들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 놓으려면 우리 며느리 뼈골을 갉아먹어서라도 끝까지 귀부인 노릇을 해야 해. 내 근본을 아는 인간들 앞에서 2번 다시 무시당할 수는 없지. 자신의 콤플렉스를 덮기 위해 남의 피땀을 철저히 착취하고 과시하는데 중독된 영숙의 낯짝 두꺼운 욕망은 참으로 혀를 찰 노릇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과는 정반대로 퀴퀴한 곰팡내와 섬유유연제 냄새가 역겹게 뒤섞인 비좁고 창문 하나 없는 다용도실, 낡은 탈수기가 돌아가며 바닥을 울리는 진동 속에서 유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3개의 모니터 화면이 뿜어내는 푸른빛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수백억 대의 글로벌 투자 차트를 분석하느라 무리한 탓에 그녀의 코끝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떨어져 내렸습니다. 유나는 뻣뻣하고 거친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대충 코를 틀어막고는 다시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다용도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술 냄새와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남편 박태호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밖에서는 으스대며 성공한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아내의 돈으로 매달 터지는 어음을 겨우 돌려막는 무능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어휴, 집구석에 들어오자마자 이 빈티 나는 냄새.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마중은커녕 방구석에서 숫자 노름이나 하고 자빠졌네. 네가 그러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이지. 태호가 혀를 차며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코피가 묻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밀어넣은 유나가 피곤함이 짓누르는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싸질은 그 빚 막아주느라 이틀 밤을 꼬박 세웠어. 내가 밤새워 만든 이 시스템 아니었으면 당신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어. 그 말에 태호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찌질한 미천을 정확히 찌르는 팩트 앞에 자존심이 상한 태호는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유나의 영린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라. 네가 언제 밖에서 사람 상대를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어? 태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 없이 자란 유나의 과거를 들먹이며 사람을 함부로 짓밟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모니터나 들여다보는 게 고작이라며 자신이 걷어주지 않았으면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나 했을 팔자라고 침을 튀겼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악담이 비좁은 다용도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유나의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어졌지만 떨리는 턱끝을 악물며 억지로 거친 숨을 눌러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천륜을 저버린 자의 멱살을 잡고 싶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유나는 방에서 자고 있을 어린 딸 수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흔들리는 눈동자를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껍데기라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억장 무너지는 인내심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다음 날 오후 눈이 부시게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거실. 영숙이 어제 백화점에서 한정판 가방을 안겨준 동창들을 불러 모아 고급 다과를 즐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나는 무릎이 시리도록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꿇어앉아 커다란 쟁반을 받쳐들고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는 실내화는 밑창이 다 달아빠져 테이프로 덕지덕지 감겨 있었고 쉼없이 무리를 한 손끝은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어머, 영수가. 며느리가 참 과일을 예쁘게도 깎네. 손끝이 아주 야무져서 일 참 잘하겠다. 동창 최마담이 얄밉게 입꼬리를 올리며 유나의 낡은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영숙이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는 뭐 며느리라기보다는 우리 집 도움이나 다름없지. 천성이 빈티가 나서 그런지 비싼 걸 입혀놔도 태가 안 나. 어제도 보니까 지 딸이랑 남편 따뜻한 고깃국 끓여 먹이고 지는 싱크대 구석에 서서 찬밥을 물에 대충 말아 먹더라니까. 배운 게 없으니 궁상 맞은 티를 벗지를 못해. 과일을 깎아내려가던 유나의 칼끝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사과 껍질이 끊어져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앉은 동창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눈짓을 교환하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치욕에 핏기가 가신 얼굴을 천천히 든 유나가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보는 손님들 계신 데서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뭐가 지나쳐?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주제도 모르는 것을 걷어서 이만큼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평생 종노릇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말대꾸야. 영숙이 탁자를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무겁게 내리꽂힌 충격에 찻잔이 크게 흔들리며 뜨거운 갈색 홍차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낡은 행주를 가져와 영숙의 구두 밑에 고인 뜨거운 홍차를 맨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쥐고 있던 행주에서 미지근한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를 만큼 유나의 가슴 속에는 얼음장같이 단단하고 거대한 분노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온종일 집요한 시집살이로 유나의 진을 다 빼놓은 태호가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한 발걸음으로 다용도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낮에 엄마가 한 말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노인네가 동창들 앞이라 체면 세우려고 헛소리 좀 한 거니까. 그보다 여기 도장 하나만 찍어줘. 태호가 유나의 책상 위로 서류를 쓱 들이밀었습니다. 세무조사와 자금 운용의 편의를 핑계로 유나가 밤새워 굴리는 수백억 대의 투자금 관리 권한 일체를 남편의 명의로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던 유나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더니 예리하게 굳어졌습니다. 과거 친척에게 부모가 남긴 알량한 유산마저 몽땅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던 뼈아픈 기억이 유나의 방어 기제를 강하게 일깨운 겁니다. 투자금 굴리는 시스템은 당신 회사 이름으로 연동해 줄게. 하지만 그 돈을 최종적으로 빼내고 승인하는 마지막 권한, 그 마스터 계좌의 명의는 무조건 내 이름으로 둬. 그건 내 절대 원칙이야. 유나가 들고 있던 펜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나의 완강한 태도에 태호의 안면, 근육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씨,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굴어. 내가 내 마누라 돈이라도 떼먹고 날릴까봐 그래. 사람 참 피곤하게 사네. 내 말대로 안 할 거면 이 서류 당장 파쇄기에 넣어버려.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유나의 통보에 태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신경질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용도실 문을 나서기 직전 태호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액정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유라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차명회사 준비가 끝났고 인감만 가져오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호는 뒤돌아서서 유나의 굽은 뒷모습을 향해 낮고 독한 목소리를 씹어뱉었습니다. 독한 년. 그래봤자 내가 빈 껍데기만 남기고 싹 다 빼돌려 버릴 거다. 양심이라곤 한 톨도 없는 파렴치한의 진짜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거칠게 문이 닫히고 다시 홀로 남은 유나는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중앙 모니터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영숙이 그토록 입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최고급 전용 실버타운 모회사의 지분 현황표가 떠 있었습니다. 유나는 지난 몇 년간 철저하게 신분을 위장하고 차명 투자를 진행해 그 회사의 지분 80%를 꽉 거머쥔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실버타운 모회사에 들어간 내초기 자금 100% 완벽하게 수익 나고 정리되면 우리 수아,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유학부터 챙겨보내야지. 테이프로 덕지덕지 감긴 낡은 실내화 안에서 시린 발가락을 오므리며 유나는 오직 하나뿐인 딸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모니터 속 숫자들을 다시 악착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쥐고 있던 그 마스터 계좌를 뚫기 위해 문 밖의 탐욕에 눈먼 자들이 아내를 깊은 잠에 빠뜨릴 끔찍한 계획과 위조 도장이라는 가장 치졸한 덫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밤새워 숫자를 계산했지만 태호는 아내를 길바닥에 버릴 그날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거실에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정막만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영숙의 빗구덩이를 메우느라 진이 다 빠진 유나는 식탁에 엎드린 채 뻐근한 목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투자 보고서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고 다식은 커피잔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짐짓 다정한 미소를 띠며 다가와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잔을 유나의 코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여보, 요새 무리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 생각해서 특별히 타온 피로회복제야.
얼른 쭉 마시고 푹 좀 쉬어. 평소라면 제 손으로 물 한 잔 안 떠먹던 위인이었습니다. 절대 하지 않을 가식적인 호의였지만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던 유나는 남편의 소름 끼치는 눈빛을 미처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찻잔 바닥에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꿈에도 모른 채 유나는 의심 없이 찻잔을 비워냈습니다. 제발 그 잔을 내려놓으라고 뜯어말리고 싶어지는 참으로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차를 마신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유나의 시야가 핑 돌며 쇳덩이를 매단 듯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섞인 무언가 때문에 지독한 졸음이 온몸으로 퍼지며 유나가 식탁 위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마자 태호의 얼굴에서 다정했던 가면이 흉측하게 벗겨졌습니다.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며 기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현관으로 걸어가 소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짙은 명품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내연녀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 집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빨리 찾아. 저 등신 같은 여자가 쥐고 있는 인감이랑 보안 카드만 있으면 이 아파트 담보로 당장 거액 대출 쫙 뽑을 수 있어. 태호가 잠든 유나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유라는 발소리를 죽여 다가오더니 1,000원짜리 시장통 수면 양말을 신고 엎드려 있는 유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뻗어자는 꼴 좀 봐. 얼굴에 궁상맞은 촌티가 아주 줄줄 흐르네. 자기 전 재산 다 뺏기는 줄도 모르고 세상 편하게 자는 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여태 이 모자란 여자랑 어떻게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살았어? 비위도 좋아. 말도 마라. 15년 동안 저 촌스러운 마누라 비위 맞추고 착한 남편 연기하느라 아주 토 나오는 줄 알았네. 우리 늙은이가 식모로 부려 먹기 좋아서 둔 거지. 여자로 보인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구역질 나니까 얼른 금고 열어서 도장이나 챙겨.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도 악랄하고 역겨울 수 있을까요? 천륜을 내다버린 파렴치한들의 더러운 대화가 거실 공기를 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내의 코앞에서 내연녀와 함께 킥킥대며 금고를 뒤지는 남편이라니 참으로 치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유라는 능숙한 솜씨로 안방 옷장 뒤에 숨겨진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태호가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철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유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각종 금융보안 카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라는 피처럼 붉게 칠한 손톱으로 서류들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곧바로 태호의 휴대전화에 계좌 화면을 띄웠습니다. 유라의 손가락이 몇 번 움직일 때마다 유라와 태호가 훔쳐낸 것은 본계좌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굴려온 운용 자금 일부와 담보대출 한도가 태호의 차명회사로 빨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최종 승인권이 필요한 본계좌와 지분 자체는 끝내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유라는 훔친 유나의 신용카드를 꺼내들고 영숙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실버타운 최상층 장금과 전용 칠순 여행 항공권까지 보란듯이 일시불로 긁어버렸습니다. 남의 뼈골을 고아 만든 그들의 오만한 돈잔치가 이어지는 동안 건조한 결제 완료 알림만이 휴대전화 화면 위로 섬뜩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금 이체와 결제가 끝나자 태호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커다란 파란색 쓰레기 봉투 2장을 거칠게 뜯어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을 열어 유나의 보풀 일어난 싸구려 겨울 외투와 딸 수아의 낡은 잠옷 몇 벌을 오물버리듯 마구잡이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속이 아주 뻥 뚫리게 시원하다. 내일부터는 저 지긋지긋한 궁상 맞은 낯짝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이거지. 자, 이제 이 쓰레기들 집 밖으로 분리수거할 시간이야. 빨리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고급 숙소 가서 샴페인 축배나 들자고. 유라가 교태를 부리며 태호의 어깨에 기대어 킥킥거렸습니다. 일말의 양심조차 마비된 괴물들의 광기 어린 만행이었습니다. 한겨울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복도 창문 틈을 비집고 매섭게 몰아치던 새벽이었습니다. 태호는 아직 깊은 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유나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고 방에서 곤히 자고 있던 어린 수아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잠에서 덜 깬 수아가 놀라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먹였지만 태호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모녀를 얼음장 같은 현관밖 복도로 사정없이 밀어내버렸습니다. 유나가 속수무책으로 중심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고꾸라지는 순간 두툼한 쓰레기 봉투 2개가 그녀의 등 위로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뼈 빠지게 굴리던 그 알량한 돈, 내 훌륭한 사업 자금으로 뼈 한마디까지 유용하게 씹어 먹어줄 테니까. 문이 부서져라 닫히며 복도 전체가 찢어지게 울렸습니다. 이어서 도어록의 비밀번호가 낯선 번호로 변경되며 타인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단호하고 차가운 기계음이 복도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15년의 헌신에 대한 영원한 축출을 알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절망적인 선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살인적인 추위와 거친 충격에 유나의 흐릿하던 의식이 번쩍 깨어났습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복도 바닥의 냉기가 얇은 셔츠를 뚫고 뼛속까지 시리게 스며들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며 몸을 일으키려던 유나의 시선 끝에 맨발로 얼음장 같은 콘크리트 바닥을 디디고 서서 나뭇잎처럼 떠는 수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우리 쫓아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나 너무 추워. 발이 깨질 것 같아. 공포에 질린 수아의 목소리가 유나의 심장을 예리한 유리 조각으로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딸이 얇은 수면 바지 차림으로 한겨울 복도에 버려진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이 턱 막히는 지옥 같은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주먹으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애가 얼어 죽는다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철문 너머에서는 그 어떤 자비로운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에서 벌레처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태호와 유라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유나의 귓가를 잔인하게 도려냈습니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던 유나의 마디 굵은 손등이 다 까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얼어붙은 철문 위에 처절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뇌리에 10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의 핏박으로 사흘을 굶으며 부엌 구석에서 소리 죽여 삼키던 눈물을 유일하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닦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너는 내 친딸이다. 이 모진 집구석에서 도망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줘서 내가 참말로 고맙다. 유나는 오직 그 거친 손에서 전해지던 다정한 온기 하나를 가슴에 품고 시어머니의 폐악질과 남편의 역겨운 외도를 15년이나 미련하게 버텨냈습니다. 이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는 것만이 시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은혜를 갚는 길이라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굳게 닫힌 저 문 뒤에는 지켜야 할 가치라곤 단일 원어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핏줄이라는 태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하나뿐인 핏줄인 수아마저 영하의 길바닥에 내다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유나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살을 애는 공기 속에서 그 눈물은 이내 차갑고 단단한 얼음으로 얼어붙어 갔습니다. 상처난 손을 천천히 거두어들인 유나는 덜덜 떠는 수아의 작은 어깨를 쓰레기 봉투에서 꺼낸 낡은 외투로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억울함에 무너져 내리던 서러운 눈빛이 일순간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절대자의 시선으로 돌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헌신이 이토록 철저하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면 이제 저 기생충들의 명주를 완벽하게 쥐고 흔들어 가장 참혹한 지옥을 선사하겠다는 독한 다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따뜻한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믿고 미련하게 버텼던 자신의 어리석은 눈부터 산산조각 내버려야 했습니다. 수아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유나는 새벽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모녀가 몸을 녹일 수 있었던 곳은 근처 찜질방뿐이었습니다. 쉰내가 찌든 황토색 장판과 묵은 곰팡내가 공기를 턱턱 막히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명멸하는 수면 등 불빛 아래 보풀이 잔뜩 일어난 얇고 거친 수건 한 장을 뒤집어 쓴 유나의 좁은 어깨가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바닥의 온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끔찍한 배신, 자신을 깊은 잠에 빠뜨린 차를 건네던 그 가증스러운 미소, 그리고 한겨울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지던 순간의 충격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돌며 주체할 수 없는 오한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수백억 대의 자산을 주무르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지갑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싸구려 찜질복 차림으로 웅크려 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영숙의 온갖 폐악질을 묵묵히 견디며 이룩한 모든 것이 그 천륜을 저버린 남편과 내연녀의 손에 완벽하게 약탈당했습니다. 그 억울함이 유나의 목구멍을 콱 틀어막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맨발이 장판을 딛는 소리가 들리더니 유나의 곁으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수아의 고사리 같은 두 손에는 매점에서 갓 사온 따뜻한 구운 계란 두 알이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작자에게 쫓겨날 때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다 털어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아는 덜덜 떠는 엄마의 거칠고 상처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포개어 덮으며 그 따뜻한 계란을 유나의 굳은 손바닥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서워. 수아가 애써 밝은 목소리를 꾸며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냥 텐트 없는 캠핑 왔다고 생각하자. 내 친구들 보니까 주말마다 가족끼리 캠핑장 가서 바닥에서 자고 오더라고. 여기는 바닥도 따뜻하고 춥지도 않잖아. 그치?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딸의 의젓한 위로에 유나의 심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나이 또래라면 아빠가 왜 우리를 쫓아냈냐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치며 울고도 남을 텐데 수아는 오히려 충격에 빠진 엄마를 달래기 위해 붉어진 눈시울을 꾹 참고 있었던 겁니다. 유나는 턱끝이 떨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수아의 뺨만 쓸어내렸습니다. 엄마의 시린 손끝을 느끼던 수아가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엄마 감기 걸리면 어떡해? 아까 밖에서 나 감싸주느라 엄마가 칼바람 다 맞았잖아. 나 배 하나도 안 고프니까 이 계란 엄마가 다 먹어. 알았지? 수아의 손에서 전해지는 구운 계란의 뭉근한 온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유나의 심장 깊은 곳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작고 애처로운 온도는 지금쯤 남의 돈으로 최상층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그 금수만도 못한 자들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겹고 애달픈 것이었습니다. 끝내 억눌렀던 감정이 둑이 터지듯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깰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깊이 파묻은 채 아랫입술을 악물고 거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토해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며 쏟아진 뜨거운 눈물이 까맣게 상처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바보처럼 희생했던 지난날에 대한 뼈저린 환멸,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딸을 냄새나는 찜질방 바닥에 눕혀야 한다는 처절한 자책감이 피눈물이 되어 흘러내린 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무거운 코 고는 소리가 수면실을 가득 채우고 곁에 누운 수아마저 지쳐 잠에 빠져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얇은 수건을 덮어쓴 채 어둠 속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던 유나의 눈동자에서 어느 순간 슬픔의 물기가 완전히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인간에 대한 모든 미련과 자비를 철저하게 도려낸 얼음장같이 단단한 이성이었습니다. 유나는 찜질복 주머니에서 액정이 거미줄처럼 금간 낡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태호가 금고 안에 모든 서류와 카드를 싹쓸이해 갔지만 이 구형 휴대전화만큼은 고장난 줄 알고 챙기지 않은 천만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눈을 찌르는 밝은 빛이 유나의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숨겨두었던 보안 폴더를 열고 검은 바탕에 암호 입력창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손가락이 자꾸만 허공에서 헛돌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5회 이상 오류 시 계좌가 영구 잠금 처리됩니다.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무미건조한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붉게 떴습니다. 유나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연달아 2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린 유나는 뻑뻑한 눈을 질끈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요동치는 맥박을 짓눌렀습니다. 머릿속에는 가족 없이 자란 과거를 들먹이며 벌레 취급하던 태호의 목소리와 동창들 앞에서 낡은 행주를 쥐어주며 모욕하던 영숙의 오만한 면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파렴치한들의 얼굴을 정확한 표적 삼아 유나는 흔들림 없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남은 기회의 비밀번호를 꾹꾹 눌러 입력했습니다. 마침내 잠금이 풀리자 낡은 액정이 눈부신 푸른빛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은 태호가 아무리 인감도장을 훔쳐가고 얕은 수로 차명회사를 만들어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오직 유나의 생체 정보와 고유 번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사수했던 마지막 승인 권한, 마스터 계좌의 메인 화면이 열린 겁니다. 화면 위로는 수백억 대의 천문학적인 자산 현황이 실시간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숙이 그토록 입주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최고급 전용 실버타운 모회사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최대주주 전자증명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푸른 액정빛에 반사된 유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찜질방 구석에 쫓겨난 가여운 희생양의 모습은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도 눈물도 없는 혹독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 앉은 냉혹하고 압도적인 지배자의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내 피눈물 쥐어짜서 호의호식한 기생충들. 감히 내 딸을 영화의 길바닥에 내다버려? 유나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칼날처럼 날 선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환장하는 그 알량한 돈. 단 1원도 남김없이 싹 다 태워버려 주마. 평생을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그 잘난 최상층에서 실컷 웃어도. 그녀는 수아의 체온이 남아있는 구운 계란 껍데기를 주먹에 쥐고 바스러뜨리며 액정 속의 숫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반격의 덫을 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본과 법이라는 가장 잔혹하고 합법적인 무기를 동원한 완벽한 경제적 심판이었습니다. 퀴퀴한 찜질방 구석에서 억울함에 소리 죽여 울던 착한 여자는 그 새벽을 기점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금이 간 휴대전화 액정 위로 숫자를 짚어나가는 유나의 손가락에는 더 이상 한 올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심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차갑고 창백한 겨울 햇살이 날카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금융 전문 대형 법무법인. 두꺼운 무광택 유리문이 묵직하게 열리고 그 안으로 유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난밤 냄새나는 찜질방 구석에서 얇은 수건을 뒤집어 쓰고 피눈물을 삼키던 가여운 여자의 흔적은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처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사입은 단정한 먹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 테이프로 덕지덕지 감겨있던 낡은 실내화 대신 날렵하게 각 잡힌 검은색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단단하게 디디며 공간을 압도하는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나의 초창기 투자 시절부터 비상한 천재성을 유일하게 알아보고 조력해온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 오 변호사의 개인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넓고 차가운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살얼음판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두툼한 서류 뭉치를 유나의 앞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종이 뭉치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거칠게 신경을 긁는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유나 씨,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태오 그 천하의 몹쓸 인간 쪽에서 이미 몰래 세팅해둔 차명회사로 막대한 자금을 분산 이체하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아주 교묘하게 자르고 있거든요. 오 변호사가 펜 끝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은행 본점 업무가 시작되고 전산망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완벽한 소명을 해내지 못하면 유나 씨가 15년간 피땀 흘려 굴려온 자산은 흔적도 없애 증발합니다. 그 인간들 돈줄을 영원히 묶을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듣기만 해도 피가 마르고 애가 타는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을 바친 돈이 눈앞에서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에 처해 눈물을 쏟으며 발을 동동 굴렀을 겁니다. 가족의 탈을 쓴 도둑들에게 알거지 신세로 쫓겨났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유나의 반응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요동치는 맥박 하나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오 변호사가 내민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건조한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태호가 그따위 얕은 수로 지저분하게 나올 줄 알고 제가 어젯밤 찜질방에서 미리 빠져나갈 구멍 없는 덫을 다 깔아두었습니다. 유나의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묵직하게 갈랐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가방에서 검은색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오 변호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이 마호가니 위에 닿으며 낮고 단단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인감도장을 불법으로 도용해서 거액 대출을 끌어다 쓴 시중은행 본인 확인 기록과 대출 실행 로그, 그리고 그 파렴치한 인간이 내 연녀랑 주고받은 차명회사 설립모의 문자와 음성 파일까지. 어젯밤부터 제가 모아둔 거래 기록과 통화 녹음, 그리고 이미 확보해둔 자료를 여기에 정리해 왔습니다. 오 변호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영화의 길바닥으로 쫓겨난 그 지옥 같은 밤에 울고 불며 매달리는 대신 이토록 치밀한 법적 물증을 바늘구멍 하나 없이 촘촘하게 걸어모았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지경이었거든요. 유나가 핏기 없는 입술을 열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횡령 증거를 바탕으로 당장 법원에 긴급 가압류 신청부터 넣으세요. 내일 아침 9시 정각. 은행 전산망이 켜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태호와 유라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동결시키세요. 단 1원짜리 동전 하나도 못 빼돌리게 철저하게 말라 죽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물증이면 내일 아침 9시 이전에 판사 승인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 탐욕에 눈먼 자들의 명줄은 내일 아침부로 아주 지독하게 끊어지는 겁니다. 오 변호사가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서류에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피도 눈물도 없는 우아한 사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앞에 놓인 또 다른 고급 가죽 폴더를 과감하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이 동창들에게 그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하며 허세를 부렸던 최고급 전용 실버타운의 내부 조감도화법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내 뼈골을 갉아먹고 잔금을 치른 그 잘난 실버타운 최상층 말입니다. 그 실버타운 모회사의 초기 설립 투자금 100%가 전부 내 자금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시죠? 당연하죠. 유나 씨가 차명으로 조용히 지분을 관리하긴 했지만 명백하게 지분 80%를 꽉 거머쥔 최대주주이자 진짜 주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가짜 장막을 시원하게 걷어낼 시간입니다. 유나가 묵직한 만년필을 집어들고 실소유주 권리 행사 서류 마지막 장에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날카로운 펜촉이 종이 위를 거칠게 긁고 지나가며 짙은 먹물 자국을 단호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내가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권리 행사 증명서와 최대 주주 명령서, 당장 내용 증명으로 실버타운 총괄 센터장한테 발송하세요. 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최상층 계약은 명백한 도난 자금에 의한 썩어 빠진 작물 계약이니 직권으로 즉시 취소하고 실버타운 출입을 영구 제명 처리하라고요. 오 변호사의 입가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식적인 이사회를 거치긴 해야겠지만 지분 80%를 가진 최대 주주의 직접 명령이니 센터장도 군말 없이 납작 엎드릴 겁니다. 이제 저 인면수심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훔쳐간 막대한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도 모른 채 거드름을 피우고 있겠네요. 낯짝 두꺼운 인간들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참으로 비참한 꼴을 보게 될 텐데 말입니다. 모든 법적, 재정적 올가미의 세팅이 오차없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아래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풍경이 보였지만 유나의 시선은 이미 내일 벌어질 처절한 공개 망신의 무대를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영숙 그 노인네가 부자 동창들 다 이끌고 호화 칠순 여행 떠난다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던 출국 시간이 내일 오후 2시 30분이었죠. 유나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감정 없는 얼굴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콧대가 하늘을 찔러야 할 그 절정의 순간에 공항 한복판에서 신용카드 도난 정지부터 화끈하게 터뜨려 줍시다. 평생 남의 피를 빨아먹고 가짜 귀부인 행세를 해온 늙은이에게 동창들 앞에서 알량한 미천이 바닥까지 까발려지는 수치심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자비나 감정의 찌꺼기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거대한 해일처럼 무겁고 잔혹했습니다. 15년의 뼈저린 희생과 모욕을 갚아주기 위한 자본의 덫이 마침내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참이었습니다. 모든 서류 접수와 자산 동결 조치, 내일 아침 전산망 시간에 맞춰서 바늘구멍 하나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대표님. 오 변호사가 유나의 고든 뒷모습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명의 아침 9시를 향해 피 말리는 카운트다운의 초침이 무자비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어설프게 고함을 치거나 감정을 낭비하는 대신 시계바늘이 완벽한 경제적 심판을 선고하는 그 시각을 가리키기만을 짙은 어둠처럼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유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아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라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5글자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시간은 시어머니 영숙이 공항 한복판에서 카드 정지를 당하고 전화를 끊겼던 바로 그 날로 돌아옵니다.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공항에서 망신을 당한 영숙은 마지막 체면이라도 살려보려 동창들을 데리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렌터카에 동창들을 억지로 태운 영숙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휴, 요즘 여행사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전산 오류라니까 금방 해결될 거야. 비행기야 내일 다시 타면 그만이지. 영수가 아까 직원이 카드 정지라고 한 거 아니었어? 우리 회비 모은 것도 네가 다 가지고 있잖아. 동창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묻자 영숙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요동쳤습니다. 헛기침을 크게 하며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가 나 편하게 모신다고 한도가 수십억인 카드를 줬는데 정지는 무슨. 여행사 실수니까 일단 내가 계약한 최고급 최상층 가서 샴페인이나 까자. 7성급 호텔보다 훨씬 좋으니까 다들 입 딱 벌어질 준비나 해. 영숙의 허세 섞인 외침이 차 안을 맴돌았지만 동창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전용 실버타운의 웅장한 로비 앞에 도착하자 영숙은 보란듯이 턱을 치켜들고 회전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섰습니다. 번쩍이는 크리스탈 조명 아래서 자신이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라도 된 양 과장된 걸음걸이로 안내 데스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직원의 정중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굳은 표정을 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센터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어머, 센터장님. 나 전용 계약자 정영숙이에요. 뒤에 내 손님들 오셨으니까 빨리 가장 높은 층으로 안내해요. 영숙이 손가락에 낀 알맹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만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로비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영숙 씨, 당신 명의로 된 계약은 방금 전 전면 취소 및 영구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뒤따라오던 동창들의 입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내가 어제 결제한 금액이 얼만데 취소를 해.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해. 책임자의 권한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계약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 자금으로 확인되어 원소유주에게 즉각 반환 조치되었습니다. 당장 퇴거하지 않으시면 영업 방해 및 무단 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도용된 범죄 자금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고막을 때리자 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가시며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동창들은 기겁하며 영숙에게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숙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센터장에게 두 팔을 휘저으며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의 견고한 방어막에 가로막혀 대리석 바닥에 복이 흉하게 나동그라졌습니다. 평생을 우아한 귀부인으로 포장해온 그녀의 가짜 껍데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참히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중앙에 자리한 오직 최상위 소유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승강기에 무거운 금속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활시위처럼 팽팽한 정적이 로비를 감돌았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일정한 간격으로 구두굽 소리를 울리며 걸어 나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나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낡은 실내화를 신고 엎드려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던 그 비참하고 억눌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센터장과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향해 허리를 깊게 굽혔습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센터장의 깍듯하고 엄숙한 인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영숙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호흡이 멈춘 듯 입을 벌린 채 헐떡이는 영숙을 향해 유나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나의 구두 끝이 영숙의 떨리는 손끝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압도적인 위치에서 영숙을 내려다보는 유나의 짙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의 피눈물 훔쳐서 산 최상층이 꽤나 탐났나 보네요. 아줌마. 아줌마라는 단어가 영숙의 심장을 잔인하게 꿰뚫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바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까짓 게 무슨 대표야. 유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쥐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영숙의